엊그제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 남방 이어도 근처 한국-일본 방공식별구역을 기습 침범하는 일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대응 출격한 우리나라 또 일본 군용기 한 50여 대가 뒤엉켜서 자칫 충돌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공식별구역이 뭐예요?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네. 설명드리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일종의 국제 간의 조약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라는 건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예.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군사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 또 관제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 상대방에게 여기는 우리가 관제하는 구역이니까 들어올 때 미리 통보해준다. 아하. 예, 이렇게 해서 국제의 어떤, 항공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들어올 때 미리 통보해라라는 구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침범을 해도. 네. 이번에도 네. 침범했다는 표현은 안 받고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거죠. 진입한 겁니다. 근데 중국 군용기가 이렇게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전례는 많습니다. 많아요? 한반도 주변에 러시아, 일본, 중국 전투기들이 슬금슬금 와서 쿡쿡 찔러보고 가듯이 예. 우리 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예전의 양상하고도 확연히 달랐던 것이죠. 어떻게 달랐어요? 우선 들어온 게 H6 그 전략 폭격기인데 이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예, 예.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6대. 거기에다가 그것만 온 게 아니고 전자전기라든가 해상 초계기 같은 핵심 무기들이 때를 지어 온 거거든요. 예. 이건 예전에 침범한 거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투기 한두 대가 그냥 슬쩍 진입했다 나가고 이런 정도였었습니까? 예, 이걸 공군 조종사들이 부르는 은어가 있는데, 예. 이츠까야라고, 이게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슬쩍슬쩍 찔러본다. 가지고 툭툭 쳐본다. 이런 뜻의 어떤 은어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슬쩍 찔러보더라도 대응 출격을 자동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공군은? 이게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예. 자동으로 가서 대응 기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전시에는 일일이 결제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우리나라 상공에는 전투기가 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전투기가 즉각 대응 출격을 해서 교전 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한중 러일 이 공군 조종사들이 서로 대응 태세가 잘 되는지 조금씩 한번 찔러보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좀 있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능력을 또 테스트 해보기 위한 그렇죠.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전략 폭격기 6대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거다. 자,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내포돼 있다. 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매우 강력한 신호를 발신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신호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우선 일본하고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디다오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예. 또 남중국해 여러 가지 군도들이 모여있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지금 중간에 아주 첨예하고 때마침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한국의 최근의 사드 배치.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한중일 간에 또 미국 간에 매우 긴장이 고조돼 있을 때 무언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하는 의도로 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무력 시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력 시위다. 예, 무력 시위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쪽은 이런 논평,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 구역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이렇게 엉켜 있는 곳이라서 그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훈련할 때 지나다니는 곳이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 그건 틀린 말입니까?
전에 한 2년 전이죠.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국가 간에 잘 구획 정리가 돼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확장했어요. 일방적으로 확장했었죠. 예. 그때가 이제 이 영유권 분쟁이 한참 있었던 매우 긴장이 고조된 시기였어요. 예. 이번에도 이제 확장은 안 했지만은 사실상 이 구역에서 앞으로 핵심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면서 예. 사실상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미국이 우리나라 서해에서 항공모함 넣으면서 항해 자유라고 하듯이 예. 우리도 예. 이런데 국제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역을 기동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약속은 깨고. 네. 자,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죠? 또 그 대응은 적절했는지 평가해 주신다면. 아니, 뭐 대응을 따질 것도 없이 네. 사실관계 자체를 공개하는 것조차도 맞아요. 게을리했죠. 일본보다 11시간 늦게 했습니다. 일본은 금방 했는데 우리는 11시간이나 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응을 따질 것도 없죠. 예. 먼저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는데 일본이 공개하니까 마지못해서 예.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 뒤늦게 공개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무슨 대응 없었어요? 없었어요. 당시에 대응 출격을 했었다 하는 군의 어떤 군사적 조치 외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말이라고는 중국의 의도를 파악 중이다. 아직도 파악 중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할 말 못하듯이 이번에는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또 중국에 할 말을 못하는 정말 외교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아니 우선 중국 정부에 이거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군사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네.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요즘 뭐 외교가 마비됐는지 정부가 무엇이 그렇게 궁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군이 뭐 대응해서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으로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좀 너무 맞불 작전이라서 그렇죠? 그거는 불섭에 기름을 지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국제 정치가 아주 새로운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매우 긴장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연루된다는 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태도죠. 외교적으로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라 당당히 이 말씀이군요. 예, 그건 해야죠. 그건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은어가 있는데 이츠까야라고 이게 뭐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슬쩍슬쩍 찔러본다. 가지고 툭툭 쳐본다. 이런 뜻의 어떤 은어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슬쩍 찔러보더라도 대응 출격을 자동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공군은. 이게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자동으로 가서 대응 기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시에는 뭐 일일이 결제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우리나라 상공에는 전투기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전투기가 즉각 대응 출격을 해서 교전 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중 러일 이 공군 조종사들이 서로 대응 태세가 잘 되는지 조금씩 한번 찔러보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좀 있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능력을 또 테스트 해보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전략 폭격기 6대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거다. 자,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엊그제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 남방 이어도 근처 한국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기습 침범하는 일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대응 출격한 우리나라 또 일본 군용기 한 50여 대가 뒤엉켜서 자칫 충돌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공식별구역이 뭐예요?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설명드리기가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종의 국제 간의 조약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라는 건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예.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군사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 또 관제 문제는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 상대방에게 여기는 우리가 관제하는 구역이니까 들어올 때 미리 통보해준다. 아하. 예, 이렇게 해서 국제의 어떤 항공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들어올 때 미리. 여기에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내포돼 있다. 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매우 강력한 신호를 발신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신호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우선 일본하고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디다오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예. 또 남중국해 여러 가지 그 군도들이 모여 있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지금 중간에 아주 첨예하고 때마침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한국의 최근의 사드 배치.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한중일 간에 또 미국 간에 매우 긴장이 고조돼 있을 때 무언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하는 의도로 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무력 시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력 시위다. 예, 무력 시위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쪽은 이런 논평,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 구역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이 이렇게 엉켜 있는 곳이라서 네.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훈련할 때 지나다니는 곳이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 그건 틀린 말입니까? 전에 그 한 2년 전이죠.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국가 간에 잘 구획 정리가 돼 있는 방공 식별 구역을 확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확장했어요. 일방적으로 확장했었죠. 예. 그때가 이제 이 영유권 분쟁이 한참 있었던 매우 긴장이 고조된 시기였어요. 예. 그 이번에도 이제 확장은 안 했지만은 사실상 이 구역에서 앞으로 핵심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면서 사실상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미국이 우리나라 서해에서 항공모함 넣으면서 항해 자유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런데 그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역을 기동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약속은 깨고. 네. 자,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통보해라라는 구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침범을 해도. 네. 이번에도 침범했다는 표현은 안 받고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거죠. 진입한 겁니다. 근데 중국 군용기가 이렇게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전례는 많습니다. 많아요? 한반도 주변에 러시아, 일본, 중국 전투기들이 슬금슬금 와서 쿡쿡 찔러보고 가듯이 우리 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예전의 양상하고도 확연히 달랐던 것이죠. 어떻게 달랐어요? 우선 들어온 게 H-6 그 전략 폭격기인데 이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6대. 거기에다가 그것만 온 게 아니고 전자전기라든가 해상 초계기 같은 핵심 무기들이 때를 지어 온 거거든요. 이건 예전에 침범한 거하고는 뭐 완전히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투기 한두 대가 그냥 슬쩍 진입했다 나가고 이런 정도였었습니까? 이걸 공군 조종사들이 부르는